안녕하세요. 아는 척하기 좋은 지식 채널 아하 좋지입니다. 2024년을 청룡의 해라고 하죠. 올해를 개묘년, 검은토끼의 해, 2019년을 기해년,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지 외에 앞에 청룡, 검은, 황금 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4년 각 띠별 운세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사주를 명리학이라고 학문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의견도 있죠. 하지만 저희 영상에서는 논쟁이 아닌 흥미 위주로 다룰 예정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신년 운세를 한 번쯤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토정비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정비결은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를 기반으로 한 사주에서 시를 제외한 3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어요. 일생의 총 운과 연단위의 운을 중심으로 세 띠별 대운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어떤 띠가 올해 길흉화복이 있는지 작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정비결의 저자는 조선 중기의 문관이었던 토정이지함이라고 대부분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작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인간이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4개의 기본 기둥으로 나누고 각 내용을 천간과 지간을 합쳐 2글자씩 총 8개의 글자로 나타낸 것으로 명리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년은 연주라고 하여 사주팔자를 타고난 인간의 평생 총운을 의미하며 조상과의 관계, 초년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는 생년과 띠별 운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생월은 월주라고 하여 부모 형제와의 관계와 성년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사회생활 관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상의학과 결합하여 타고난 건강으로 보기도 합니다. 생일은 일주라고 하여 청년운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업 등을 나타낸다고 하여 최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해석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시는 시주라고 하여 인생의 유년기 및 노년기의 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주로 유년기의 박복함, 노년기의 재물, 건강, 자손 등을 해석하는 분야입니다. 천간이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글자로 각각 양음과 오행에 대응됩니다. 2개의 글자를 묶어 앞글자가 양, 뒷글자가 음을 뜻하며 양과 음의 차이는 편의상 크고 작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행이란 목화, 토금수, 동남, 중서북, 청적, 황백, 흑 등 5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갑과 을은 갑이 양, 을이 음으로 큰 나무와 작은 나무, 동쪽과 청색을 의미하며 같은 방식으로 병정은 큰 불과 작은 불, 남쪽 적색, 무기는 큰 흙과 작은 흙, 중앙 황색, 경신은 큰 쇠와 작은 쇠, 서쪽 백색, 임계는 큰 물과 작은 물, 북쪽 흑색을 뜻합니다. 지간은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대에 각각 동물이 부여되어 그 동물의 띠로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윤력이 생겨나며 1년을 12달로 계산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며 동양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동물로, 서양에서는 양력을 기준으로 황도 12궁으로 대표되는 별자리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12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슬, 해 12가지 동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서대로 음력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를 나타냅니다. 황도 12궁은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전갈,
사수, 염소, 물병, 물고기 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력 3월 21일부터 한 달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을 청룡의 해라고 하죠. 사주팔자에서는 천간의 10글자와 12지의 12글자를 조합하여 천간과 지지로 표현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60가지의 조합이 생기고 이를 60갑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60세를 환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본인의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태어난 갑자를 알고 싶다면 본인의 띠를 기준으로 4년도에 태어났다면 갑땡띠, 5년도에 태어났다면 을땡띠 등 1부터 0까지 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을 순서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도에 태어난 용띠생들은 임진년생이 되겠네요. 여기에 천간에서 갑이 뜻하는 색상이 청색이니 2024년을 청룡의 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2025년은 을사년이니 화람뱀의 해라고 부르면 될까요? 보통은 소, 호랑이, 용, 말, 돼지 등과 같이 뜻하는 이미지가 확실한 간지가 주로 언급됩니다. 아마도 그에 맞게 새해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2024년 새해 띠별 운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시고 대략 이렇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쥐띠의 운세는 한마디로 내실을 다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 본인의 역량을 가다듬고 확장보다는 유지하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소띠의 운세는 한마디로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되새기고 다지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자기 개발에 유리하니 스스로에게 시간을 쓰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띠의 운세는 전환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도전의식을 가지고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겠죠? 토끼띠의 운세는 여유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습니다. 그간 이뤄냈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쉬어가는 형태인데요. 매사의 여유를 가지고 인연들을 대하면 좋다고 합니다. 용띠의 운세는 강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과 인간관계에 중심에 서게 되는 기운이 서린다고 하네요. 다만 너무 과하지 않게 스스로를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뱀띠의 운세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타인에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고 결과에 따라 운이 정해지는 시기이니 매사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말띠의 운세는 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마나 경주마처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이나 너무 급하게 서둘러 일을 그르치지 않게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양띠의 운세는 주목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운이지만 그에 따라 자만심에 빠질 수 있으니 자아 성찰이 필요하겠네요. 원숭이띠의 운세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기,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도모하는 데 좋은 시기이며 12가지 띠 중 용띠와 함께 가장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하네요. 닭띠의 운세는 인연이라는 단어로 평가됩니다. 본인보다는 주변 상황과 만나게 되는 사람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기로 미혼인 분들의 경우 이성운이 있다고 합니다. 개띠의 운세는 창작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기운이 왕성해지며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돼지띠의 운세는 반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묵은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것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의 24년은 솔로 탈출인가? 이상으로 청룡의 해, 갑진년의 이름에 대한 것과 띠별 운세 및 사주팔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아하 좋지 였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여러분의 아는 척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